이 방송은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영화 리뷰 방송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지금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 배고프다. 뭐 먹을 거 없어? 없기는 그 옛날 우리 어릴 적 먹었던 추억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 묵고 먹고 떡볶이가 있잖아. 아, 각종 홈쇼핑에서 방송할 때마다 100만 개를 돌파했다던 묵고 먹고 떡볶이요? 국내 떡볶이 상품화 첫 주자이고요. 국내 냉동 떡볶이 시장 1위, 온라인 떡볶이 상품 매출 1위, 온라인 최대 판매량 1위, 해외 떡볶이 시장 브랜드 인지도 1위인 묵고 먹고 떡볶이. 그뿐만이 아니죠. 월 2, 3회 정기적인 공급업체 관리를 통해서 철저한 품질 개선을 하고 있고 해썹 인증업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유일한 숙성떡. 일반 떡과 달리 숙성을 통해 겉과 속의 수분을 유지하여 더욱 식감이 쫄깃하죠. 순수 고춧가루로만 매운맛을 조절했고요. 순수 어육의 함량이 높은 어묵까지. 추억의 그때 그 맛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드셔보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바로 티땡에서 구입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생각보다. 재구매를 했더라고. 네. 제가 재구매를 했습니다. 네. 네, 저희 여러분, 이제 여기 구루나무에서 협찬을 해주셨잖아. 네. 그래서 저희도 한 번씩 다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로. 네, 진짜 맛있었어요. 일단 네. 밀가루 떡볶이가 이렇게 맞아, 밀떡. 철렁철렁. 이게 조리하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처음에는 이런 인스턴트야 내가 만들어주는 게 더 맛있는데 했다가 여기에 진짜 파랑 네, 어묵만 조금 더 사셔서 추가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김말이가 되게 맛있었어요. 네. 김말이 맛있었지. 하고 만두도 맛있었고. 네. 네. 옵션별로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거든요. 패키지가 돼 있어서. 그래서 취향별로 네. 고르셔서. 핫도그도 진짜 맛있습니다. 네. 네. 기본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떡볶이 떡하고요. 네. 묶어 먹고 어묵이랑 빨강 소스, 깜장 소스가 패키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게 한 세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여기다가 이제 김말이랑 만두랑 뭐 추가하실 분들 따로 구매하셔서 조리를 맛있게 해주시면 추억의 그때 그 맛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묶어 먹고 떡볶이. 뿅. 먹고 먹고 떡볶이. 먹고 먹고 떡볶이. 묵고 먹고 떡볶이.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메르미입니다. 미스테리 고수가 되고 싶은 한거수. 얼떨결에 방송하는 강대리. 강북사는 프리랜서, 엄청 바쁜 프리랜서 안도프라입니다. 진짜 바빠 보이세요. 맨날 하나씩 붙여. 눈밑이 꺼졌어. 아 바쁘신가 진짜 봐요. 진짜 바빠요. 아 저도 입안이 다 터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거네요. 이벤트죠. 네. 이벤트. 짜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블랙홀 힘내세요. 진행자 메림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거 해드린데도 근데 집에서 혼자 녹음하기 너무 창피해요. 아, 들렸어 그게. 이 새끼 몰래 녹음하고 있구나. 근데 그 안정적인 목소리가 좋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피아홍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15분 정도, 18분 정도 남았네요. 저 시기가 좀 네. 한 5분 정도 느리니까. 네, 14분 정도 그래요? 남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 아 맞다. 근황. 그런 얘기를 해주지.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강대리는 일단 머리를 짧게 잘랐고요. 오늘 맞아. 핸섬해졌어. 뭐 별거 없었어요. 그냥 자료 조사하고 뭐 똑같았죠. 뭐. 안덕발 씨는? 네, 저는 진짜 바빠가지고 요즘에 네. 표정이 안 좋아. 눈코 뜰 새가 없어서 자료 준비하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울지 마. 그래도 재밌지? 네, 네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자, 됐고 끝났고. 한국님은 저는 뭐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죠. 뭐 이제 이벤트도 해야 되고 자료 조사는 뭐 당연한 거고. 그 저는 영화를 못 봤어요 이번에. 뭐 혼나야지. 메르미가 줄거리 소개해 주는 거 보고 듣고 봐야겠다. 아니면 아니야. 안 봐야겠다. 결정을 해주세요. 근데 요새 다들 바쁘셔가지고 네. 저도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또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네, MD가 될 거야 님께서 바로 자동이에요. 바로 나와요. 완전히 빠른 시작. 이것만 하면 좋아한다 이 새끼들. 자, MD가 될 거야 님께서 팟빵 32 하셨네요. 혹시 최고 순위인가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팟빵 73이네요. 혹시 최고 순위인가요? 저번에 그 세타가야 사건이 되게 재밌게 들으셨대. 일본은 참 엽기적인 사건이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일본이 좀 많아. 나도 자료 찾다 보면은 또라이들이 많은 것 같아. 괴기스러운 사건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는 저지를 수 없는. 중국은 황당한 사건이 많고. 걔는 스케일이 틀려. 그리고 원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피아홍님께서 개인적으로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 한고수님 소환하고 싶네요. 뭐 10대 때는 대학 때문에 진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20대 땐 한국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30대 때는 시집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랑 비슷한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메르미님의 알흠다운 목소리로 동질감이 느껴지셨대. 그러면서 후원을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빨강 야옹이님께서 스릴러 미스테리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블랙홀 잘 듣고 있습니다. 전체 순위 1위 하는 날까지 항상 듣겠습니다. 영원히 들으셔야 될 것 같아. 즐거 싶을 때까지. 말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나요. 한고수님이 기억력이 엄청 좋거든요. 게임방 박사장님께서 잘 듣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다음에 아뜰리에님께서 또 후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 봤어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후원 들어올 때마다 뭐라고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진짜. 그 후원해 주시면서 저희 가게가 팟캐스트에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수십 번을 들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뜰리에 하우스 많이 찾아주세요. 네, 그다음에 부산아재님께서 메르미처럼 아이폰을 사야 될지 안드로이드 폰을 사야 될지 되게 걱정이시래. 그래서 메르미가 아이폰의 장단점을 밑에 쫘르륵 적어줬고, 그다음에 내꺼 하정님께서 내꺼 정 며칠 같이 앉더니 케미가 되었네요. 아니 나도 근데 읽을 때 그렇게 읽었었어. 처음에. 그래요? 유령 청취하다가 첫 후기 남겨요 하면서 후원을 해주셨어. 공포 팟캐스트 찾다가 우연히 2화 정도 나왔을 때 블랙홀을 처음 들으셨대.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들으신 거야. 정말 끊을 수 없는 개미지옥에 빠지고 말았네요. 어떻게 제가 궁금해했던 키워드들만 콕콕 찝으시던지. 공포영화도 잘 못 보는 쫄보인데 블랙홀을 듣다 보니 심지어 소개해주신 영화를 검색해서 찾아봤네요. 그래서 또 후원을 해주셨어. 진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미공맨님께서 업된 날을 놓쳐버리다니 이번 방송도 좋았어요. 나날이 발전하는 블랙홀 흥해라 하시면서 또 후원을 해주셨어. 진짜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계속 반복. 뭐라도 말 좀 해봐.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마음으로. 안도팔 말대로 또? 우리가 뭐라고. 또 있나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용인신님께서 안녕하세요.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돼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 유령 청취자입니다. 지금은 블랙홀 페인이 돼버리셨대 라고 하시면서 또 후원을 해주셨어. 그 다음에 나겸 91년생님께서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방송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감탄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처음 구독하기 눌렀을 때 나를 위한 방송이다 하시면서 구독하기를 누르셨대. 나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 멜로나 로맨스 정말 싫어하신다고. 그 다음에 캐로로 대장님께서 진짜 솔직히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재미있잖아요. 나 처음에 우리 첫 줄 보고 깜짝 놀랐잖아. 이번화 완전 호기심 충족. 오랫동안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번화가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 필리아, 뭐 페도필리아, 우두요 레더 편. 그 다음에 시르바르님께서 추천해주신 언프렌디드 편 잘 봤어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우두요 레더도 한번 보고 싶으시다고. 제니 1983년생님께서 처음 들었는데 재밌어요. 캐슬 11님께서 팟빵에 가입은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 때문에 팟빵에 가입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퇴근길에만 듣고 계신데 근데 벌써 몇 개 안 남았다고. 저 이런 댓글이 제일 좋죠. 근데 왠지 맛있는 음식이 자꾸 줄어드는 기분이랄까? 그 기분 알아. 그러지. 그러면서 또 후원을 해주셨어. 진짜. 우리도 스튜디오 한번 가자. 저희가 가끔 들으시면은 막 잡음이죠. 막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막 앰뷸런스 지나가는 소리,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막. 저희가 스튜디오를 못 가요.
네 명이 다 모이려니까 시간이 그 시간까지 스튜디오 하는 데도 없고 저희가 맨날 이렇게 새벽에 방송을 하거든요. 평일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후원 주시는 거 보면 참 되게.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내일부터 1일님께서 올해 들어 처음 발견한 팟캐스트가 블랙홀이었습니다. 또 출퇴근길에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 그때 많이 듣죠. 그 다음에 진행을 잘 조율하시는 메르미님 팬이 되었습니다. 메르미 팬이 많네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음색과 봐봐. 어휘력에서 느껴지는 지적인 고급스러움이랄까. 들었냐? 이것들아? 나왔으면 안 돼. 그다음에 문라이트 1님께서 후기들이 칭찬 일색이네요. 하긴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죠. 늦었지만 네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다음에 WIT0816님 지나가다 들었는데 완전 취저네요. 취저 뭔지 알지? 네. 취향 저격. 홍잉다님께서 유령 청취자입니다. 매월 10일, 20, 30일이 기다려지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한고수님 순위 발표 너무 좋아요. 어깨 올라간 거 봐, 저봐. 저도 올라와야지 뻥치지 마. 씨. 나중에 파묻히겠어. 그다음에 하래님께서 요새 이래저래 바빠서 후기를 못 썼네요. 짧게나마 생존 신거 겸 후기 올립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YOG님께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다 요즘 블랙홀 덕분에 밤이 짧아졌어요. 메르미님 짱! 자, 토목달님께서 소재로 고민하시진 않나요? 매 회마다 정말 좋은데 소재가 고갈되진 않으실지 걱정이네요. 소재는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뭘 할까 고민이 많아요. 뭘 먼저 할지. 추천해 주시는 것도 되게 많고 네, 지금 그 리스트도 꽤 많이 쌓여서 그다음에 피아옹님 오늘 드디어 올라오는 날 기대 단편의 도플갱어도 좋아. 이렇게 정보를 주신다니까요. 토목달님 말이 되게 빨라졌는데요. 베니싱 현상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모방 범죄 뭐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붉은비 79님께서 아무 말도 없이 후원을 해주셨어 또. 와, 완전 시크해. 그래서 내가 왠지 멀리서 지켜봐 주시는 키다리 아저씨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썼는데 알고 보니까 또 다시 댓글을 다셨어. 참고로 저는 여자입니다. 키다리 아줌마 정도? 그래서 붉은비라고 또 강렬하잖아 아이디가.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어. 너무 후원 감사드립니다. 금요일만 루저다 님께서 10일이다. 기다리기 너무 힘들었어요. 빨리 좀 올려주세요. 시간 나시면 악마를 보았다 또는 모범시민 편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악마를 네. 보았다가 되게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오네요. 아무래도 인상 깊은 영화잖아요. 맞아. 댓글과 후원 네, 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 토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알카트라즈 탈출입니다. 아우, 재밌었어요. 네. 맞아. 요 영화는 1979년 영화이고요. 장르는 범죄 드라마, 러닝타임은 112분, 미국 영화입니다. 돈 시겔 감독인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유명하죠. 이분이 유명하죠. 아,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왔었어? 네, 무법자 시리즈에. 난 못 봐가지고 안도파리 나와가지고 형 보셨어요? 아니 안 봤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 나와요. 누구니까? 웨스트우드인가? 이러더라고 아까 진짜 진짜 그랬어.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래서 그렇게 되는 화가의 거구나. 무법자, 그다음에 석양의 건맨, 석양의 무법자 이렇게 무법자 시리즈 세 네, 개를 연달아서 맞습니다. 찍으시고 유명하신 배우죠. 네, 배우가. 네, 후에는 감독으로 활동을 했고요. 이분이 감독 연출을 한 것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 오. 하고 허드슨 강의 기적. 아 진짜? 오, 맞아. 아카데미 수상작이 있는데 용서받지 못한 자. 이거는 유명한 영화예요. 네, 네. 우리 거 말고. 아니 그건 줄 우리 거 알았어. 말고 이분이 감독 연출하신 용서받지 못한 고전 자가 영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얼굴 보니까 낯이 익더라고요. 네네. 약간 눈빛으로 연기하시는 대사보다는 눈빛과 행동으로 무게감 있는 배우였습니다. 네. 어떻게들 보셨어요? 한고수님 못 봤다 그랬고 네, 전 안도팔님은 봤어요. 추천이었으니까 네, 제가 이번에 추천했으니까. 강대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옛날 영화다 보니까 아 맞아 네, 그런 건 좀 있다. 네, 지금 보기에는 좀 많이 좀 뒤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응. 그래도 그 주인공이 어떻게 탈출할지에 대한 기대는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약간 좀- 아예 모르고 봤더니 네, 스릴 좀 있지 신박하더라고요. 않아요? 응.
아 그래? 옛날 영화치고는 옛날 스릴이 좀 있어요. 영화치고는 그거 괜찮죠. 보고 전 쥐를 키우고 싶더라고요. 아, 지. 쥐가 왜 이렇게 그쵸. 똑똑해? 아니 쥐가 쪽지를 메고 전달을 해. 맞아. 영화 내용 중에 있어요. 아 그래? 네. 귀엽잖아. 어디로 갈 줄 알고 그리고 쪽지 메고. 중간중간에 가니까. 좀 깜짝깜짝 놀래키는 장면도 있고 이게 그 네이버 평을 좀 보니까 누구는 이제 쇼생크 탈출보다 이 영화가 더 낫다라고 글을 남기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좋잖아. 그쵸. 머리가 좋. 70년대에 나온 영화예요. 대단한 거죠. 네. 아 70년대 영화요? 네. 네. 일단 주인공이 머리가 좋은 걸로 설정이 돼 있어. 맞아. 그렇게도 돼 있고 탈출하면 긴박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연상을 할 텐데 이거는 치밀하게 숟가락으로 하나씩 파서. 근데 이게 실화라는 거 아니야? 네, 실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줄거리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거의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알아보겠습니다. 예.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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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888888 이게 뭐야? 도시 탈출입니다. 클론의 도시 탈출. 네. 새끼 얼굴 빨개진 거 봐. 다다다다다. 오늘 좀 부끄럽네요. 아, 얼굴 진짜 빨개. 오늘 좀 부끄럽네요. 이게 실패다. 항상 부끄러운 새끼야. 하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네, 내용은 네, 알카트라즈 섬 교도소 네. 탈옥 사건입니다. 우선 알카트라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요? 네. 네, 에스파니어로 펠리칸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앞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고요. 여기에 바다 한가운데. 네, 위치하고 있는 교도소입니다. 재소자의 권리 보장이 취약이었다는 평판과 함께 탈출이 불가능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교도소이기도 합니다. 왜? 왜냐면- 인권이 보장이 안 돼서? 네, 그렇기도 하고 여기서 되게 유명한 악질의 아 악질들만 모아놓는 데야? 모아놓는. 알카포네. 네, 맞아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알카포네가 수감되어 있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지 켈리, 로버트 스트라우트. 그 영화에서도 알카포네 나와? 영화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와? 언급도 안 돼? 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그리고 강력 범죄자들만 수감했다고 하네요. 사실 이곳이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자평이 나온 것은 교도소 담을 넘으면 수십 미터 절벽이래요. 섬이라서. 바로? 네. 그래서 섬을 이제 힘들게 빠져나온다고 해도 바로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빠른 조류나 낮은 수온 때문에 수영을 해서 건너기가 힘들고요. 거기에다가 이 섬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상어가 되게 많대요. 배 없이는 탈출하기 힘든 섬이라고 그래서 합니다. 어디 미국 TV에서 실험을 했대요. 젤리로 만든 아, 맞아요. 거를 던졌는데 바로 던지자마자 어, 진짜? 5초 만에 네. 다. 젤리가 그냥 다 찢어져 버렸어. 와. 그 출연자들 기겁해가지고 다시 던졌는데 또 5초 만에. 와. 씨. 네, 그 정도로 위험한 상어가 많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이제 천혜의 교도소죠. 여기가. 자율적인 위치. 천의 요새. 교도관 살해, 재소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건들이 은폐되어가지고 나중에 드러나기도 했고요. 교도관 살해. 네. 재소자들이 머무는 방이 창문이 달려 있는데 여기가 샌프란시스코가 훤히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이 불야성이 될 거잖아요. 재소자들이 그걸 바라보면 진짜 신세한탄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열받지. 네.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조금 막 그치. 유흥 네. 막 휘황찬란한데 네. 막.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약 2km 정도 떨어진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날씨 좋은 날은 그냥 보면 화려한 불빛이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인다고 하는. 완전 고문이다. 교도소의 가혹한 환경과 맞물려서 재소자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정신공격. 네. 이후에 연방 정부가 도저히 유지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1962년 폐쇄되었고요. 현재는 관광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각종 헐리우드 영화나 미드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요. 법정물이나 수사물 이런 내용에서 재소자들의 이제 권리 문제에 관련해서 꼭 한 번씩은 언급. 네,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 유명한 영화죠. 더록. 네. 그리고 1급 살인에 나오는 배우이기도 하고요. 아 진짜? 네. 최근 영화 스타트렉 다크니스와 그리고 엑스맨의 최후의 전쟁에서도 잠깐
나온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이 알카트라즈 교도소를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1962년 어느 여름밤 죄수 3명이 알카트라즈 교도소를 탈출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영화의 소재가 되는 내용인데요. 이 탈출 계획은 몇 달에 걸쳐 치밀하게 진행된 것이었고 당시 세간에 엄청난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게 멋있어. 몇 달 동안 막 네. 그걸 준비하고 계획하고 네. 막 치밀한 그게. 당시 그 FBI들이 탈주범들이 이제 차가운 샌프란시스코 만에서 이제 익사했을 거라고 발표는 했는데요. 근데 정작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5초 만에 사라지는데 어떻게? 그럴 가능성도 있어도 이제 분비물이나 뭐 이런 게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아, 옷가지라든지. 네, 옷가지라든지. 그리고 뭐 초가 됐다라고 하면 뭐 그런 분해물들 뭐 이런 초가 됐어? 그러니까 뭘 탔어? 당시에 뭘 타고 건너갔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카트라즈 탈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6월 12일 새벽 알카트라즈 교도관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기상조모를 해야 할 죄수 3명인 프랭크 모리스 그리고 형제인 존 앵글린과 동생 클라렌 앵글린 이 3명이 돌연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어머. 죄수 3명 대신에 침대에 놓여 있었던 거는 정교하게 만든 이제 사람 머리 모형이었어요. 아, 네.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네, 베개에 사람 머리 모형만 얹어져 있고 이제 밑에는 이불을 덮어가지고 누워 있는 것처럼 만들어놨던 거였죠. 교도관들이 저녁 조모 후 1시간 간격으로 이제 밤새 감옥을 돌아다닌대요. 그 동안은 머리 모형인지 모르고 한참 있다가 아침에 조모할 때야 발견이 된 거죠. 당시 이 머리 모형을 테스트를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감옥에 안에 있을 때 이 머리 모형을 이제 가져다 놓고 이제 방 구석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준비 기간이 좀 길었어요. 준비하는 동안 다른 이제 그 판홍 사전에 연습을 네, 했다고. 연습을 다 했던 거죠. 테스트. 교도관들이 이게 네. 알 수 있나 모르나. 네. 탈출 경보가 울리고 나서 교도관들이 이제 배를 타고 섬 주위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동시에 섬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탈출범들이 행방이 묘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샌프란시스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이 시작됩니다. 이제 FBI와 해상경비대 그리고 고속도로 경비대, 보안관, 지역경찰들까지 모두 수색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찾은 거라고는 이제 버려진 탈출 재료들. 아니, 어떻게 탈출했냐고. 이제 그건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기다려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어. 탈출 재료들과 있어. 이제 샌프란시스코만 해안에서 발견된 이제 고무보트 조각 같은 것만 발견이 됐어요. 이제 사건의 개요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튿날 뒤에 1962년 6월 14일 죄수 한 명이 FBI에게 사실을 털어놓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 그는 탈출팀의 4번째 멤버였고 하지만 탈옥을 하지 못한 채 감옥에 담겨진 알렌 웨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는 탈출 계획이 아까 탈옥한 3명 중에 한 명인 프랭크 모리스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자신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웨스트가 진술한 탈출 사건,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웨스트는 평소 별로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대요. 교도관들 사이에서 평판이 되게 안 좋았대요. 해서 이제 먼지 청소와 같은 힘든 일만 맡게 되었었는데요. 우연찮게 그 하수배관 복도를 청소하다가 환풍구 쪽에 이제 녹슨 톱날과 줄이 있는 걸 발견해요. 이게 이제 기름종이에 쌓여 있었대요. 이걸 발견하자마자 머릿속에 문득 생각이 난 거죠. 나가자. 탈옥을 해야 되겠다. 완전 뭐 유레카 신봤다 했겠죠. 근데 그 발견한 것을 고의 딴 데다 모셔놨어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다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탈출 계획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는 우선 같이 탈출을 할 죄수를 이제 물색해야 되잖아요. 혼자 준비하기 힘드니까. 적합한 인물들을 찾다가 보니까 존과 클라렌 형제에게 계획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앵글린 형제들이 되게 건강했대요. 뭐 수영을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근데 약간 지능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대요. 네. 그래서 웨스트가 이제 이들을 탈출 멤버로 선택한 이유가 이제 쉽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들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탈옥을 할 생각이 있었던 이제 앵글린 형제들이 웨스트 계획에 동참하기로 하고
지붕 밑에 환풍구를 통해서 옥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프랭크 모리스가 마지막 멤버로 합류하면서 4명의 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프랭크 모리스는 되게 유명했대요. 미국 교도소 탈출의 기죄로. 아 진짜? 네. 이미 이제 10대 초반부터 마약과 강도 전과가 있었고요. 1960년 1월에 알카트라즈로 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모든 시설에서 탈출한 전과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톱날 발견한 놈이 네. 머리 하나 네, 맞아요. 땡겨오고 네. 힘쓰는 애 2명 땡겨온 그런 거네. 거죠. 네. 아이디어는 자기가 되고. 응. 이 애가 이제 탈출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순간순간 대처를 너무 잘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교도소를 다 탈출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를 가둘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리고 알카트라즈로 오게 됐고요. 야, 씨. 근데 여기도 탈출한 거야? 네. 대박이다. 프랭크 모리스는 되게 영리하고 똑똑했다고 합니다. 우선 탈옥 1단계는 이제 클라렌이 식당에서 훔친 숟가락을 콘크리트 바닥에 갈아서 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계속 더 많은 숟가락을 훔쳐내서 각자 자기 감방에 있는 환풍구 옆벽에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게 돼? 그 당시 콘크리트가 아 이게 좀 바닷가라 네 그렇기도 했고요. 기후의 영향을 좀 많이 그게 이제 받았구나. 다 여기 있는 제소다들이 이제 지은 거래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막 탄탄하게 지어진 건 아니에요. 허술하게 지었구나. 네. 그들이 이제 5시 30분 점호 때부터 9시 30분 점호까지 구멍을 파는 일을 했다고 하고요. 오후 5시 30분 점호부터 자기 전에 한 번 더 한다고 하고요. 9시 30분이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구멍 파는 일을 했다고 하고요. 집중적으로 구멍 파는 시간이 있었대요. 6시에서 7시. 그 시간대에 음악이 연주가 됐대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제수들이 이제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끔 이제 시간을 줬대요. 그 시간은 되게 감방마다 다 악기를 연주할 테니까 시끄러웠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슥슥슥슥 하는 소리가 밖으로 울려 펴지지 않기 위해서. 아예 인권이 없진 않네. 그래도 악기까지 다루게 해주고. 근데 영화를 보시면 그 교도소의 장이라고 하죠. 소장. 소장이 되게 인간 이하 취급을 해요. 네. 감방은 존, 클라렌, 웨스트, 모리스 순으로 붙어 있었다고 하고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거울로 이렇게 비춰줬대요. 누가 오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이제 작업을 했었죠. 거의 영화랑 거의 네, 맞아요.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제 파고 남은 시멘트 조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세면대 물에 흘려 보냈다고 하네요. 점차 이제 구멍이 커지자 이제 숨기기가 어려워진 이 4명들은 종이에 색칠을 칠해서 가짜 창살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구멍 위를 덮었대요. 그리고 웨스트는 감옥 도색 작업을 맡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업장 위치로 올라가서 먼지가 마구 일도록 바닥을 쓸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먼지가 위에서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 감방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막 화를 낼 거잖아요. 아, 먼지 떨어진다고. 그자 이에 웨스트가 이제 교도관한테 도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더러워서 어쩔 수 없다고 먼지가 안 새어 나가게 혹시 이불을 좀 덮어줄 수 있냐고 교도관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 측에서 철장에 이불 30개를 걸치도록 허가를 해줬고요. 이 이불들이 이들이 탈옥할 때까지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합니다. 이런 작업들은 교도관을 제외하고는 그 근처에 있는 감방에 있는 죄수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알았다고? 네. 얘네 탈출 계획을? 네. 아무래도 이 하는 행동들이 수상했겠죠. 그리고 그 영화에서도 조력자들이 있어요. 아마 그 아름아름 또 소문이 퍼졌겠죠. 이게. 다른 죄수들이 심지어 가짜 머리를 만들 수 있게 붕대 등과 같은 재료들을 구해줬고요. 색칠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차갑고 위험한 샌프란시스코만을 건너기 위해서는 수영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치. 네. 그래서 구명보트와 구명조끼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죄수들이 건네준 방수 비옷이 있어요. 그 우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목수였던 앵글린 형제가 작업장에서 구명보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비로? 네. 나중에 제가 이 사진들은 다 첨부해가지고 네, 또 올리도록 할게요. 6월 초가 되자 구명보트와 다른 탈출 장비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저녁 10시 45분 6달의 준비가 끝나고 4명의 죄수들은 탈출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탈옥을 결심하죠. 환풍구 팬이 9시 반에 돌아간대요. 그 전에 이제 그들은 그 환풍기 뚜껑을 제거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모리스와 웨스트, 앵글린 형제는 9시 30분에 이제 저녁 점호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걸 제거하다가 돌아와서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이제 이 점호만 끝나면 탈출할 건데. 심장 터진. 네. 그 영화 내용에서도 막 그런 긴장감이 나오고요. 탈출 1시간 전에 모리스와 앵글린 형제는 마지막 준비 작업으로 되게 바빴대요. 안타까운 게 웨스트는 콘크리트를 다 제거하지 못했었나 봐요. 아 그래서 못 간 거야? 네. 그래서 남은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있었대요. 근데 왜 그때까지 콘크리트를 제거 못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연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 연기했었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안 알렸나 봐요. 그 이날 그냥 가기로 모든 게 다 완료됐는데 자기 혼자 아직 구멍을 못 뚫었다고 연기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아니면은 연기하기로 했는데 그 3명이 야 이러다가 또 지체하기에는 걸릴 수도 있다. 여기서 모리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웨스트에게 이제 모리스가 세지렛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밀어보자고, 그러면 아마 구멍이 쉽게 뚫리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올라가서 앵글린 형제를 데리고 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다시 올라갑니다. 웨스트를 혼자 두고 밤 9시 37분 웨스트가 모리스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앵글린 형제를 데리러 간다라고 말만 하고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던 거죠. 영리한 모리스에게 웨스트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모리스는 되게 영리했어요. 지금 웨스트가 이 작업할 시간에 자기가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걸 직감한 거죠. 앵글린 형제만 데리고 이 시간에 탈출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를 두고 모리스는 나머지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팽 당한 거네. 네, 맞습니다. 웨스트를 제외한 3명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다음의 목표였어요. 그 앵글린 형제들이 이제 몇 주 동안 풍기 뚜껑 나사를 모두 잘라놔서 올라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고요. 감옥이 훤히 보이는 옥상에서 등대지기에게 발각당할 위험은 좀 있었지만 그런 탈출 경로들이 다 계산되어 있었어요. 이런 계산들은 다 모리스가 치밀하게 작전을 짰겠죠. 탈출반 3명은 장비를 챙겨서 감옥 건물 가장자리로 이동했고요. 경비탑에서 가장 멀어서 경비의 시야 박힌 곳입니다. 네. 가장자리에 도착한 그들이 벽과 평행으로 설치된 커다란 통풍관이 있었어요. 그걸 타고 14m 바닥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4m짜리 담장이 있었대요. 그 담장을 넘어서 마침내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이 알카트라즈 감옥을 탈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3명은 북동쪽 해안에 도착해서 구명보트와 구명조끼에 바람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때 웨스트가 마침내 그 벽을 뚫었어. 네, 통과합니다. 드디어. 네. 이제 복도에 모리스가 남겨둔 가짜 머리가 있었어요. 나머지 3명은 가짜 머리를 미리 놔놓고 이제 나온 거고요. 걔는 계속 뚫고 있는 와중이었으니까 그걸 놔둘 겨를이 없었죠. 그리고 그거를 침대 위에 가져다 놓고 옥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2.8k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무도 살지 않는 섬이 있어요. 그 엔젤 아일랜드라는 해안이었고요. 그곳에는 여분의 구명조끼가 있었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른 또 구명보트가 있었대요. 그거를 자기가 이제 다 챙겨갈 수가 없어서 일단 얘네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제 지붕 위까지 올라갔는데 이미 네, 그들은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웨스트는 탈출의 희망이 사라졌고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1979년 사망할 때까지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또 그게 발각됐으니 얼마나 또 나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3명이 팽을 하고 네. 타락을 하는데 네. 그럼 얘가 당연히 열받잖아. 혼자 팽당했으니까. 그러면은 교도관들한테 찌를 거 아니야. 그것까지 계산 안 하고 3명이 그렇게 타락을 했단 말이야? 얘는 팽을 당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었죠. 왜냐면 몰랐어? 거기 위까지 이제 이동한 데에서 또 거기서 만나기로 한 거야? 다른 장소로 가고 하는 절차가 되게 길었구나. 네, 되게 길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이동했을 줄은 웨스트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모리스가 갈 때 데리고 올게 하고 간 상황에서 얘는 좀 더 기다렸겠다. 네, 그 파는 그것만 행위만 계속했지 얘네들은 왜 안 오지? 이런 생각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행위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아마 이 옥상에 올라가서 걔네들이 없는 그 장면을 보고 그때 이제 내가 팽당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면 그 생각도 했겠지. 그 3명이 지도 구멍이 있는데 찔렀겠어? 네, 그런 것도 있고 위에 그 자녀분의 구명조끼와 구명보트가 있었어요. 네, 그것을 그냥 두고 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좀 더 충격적인 거는 이 3명이 탈출한 5일 뒤에 누가 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FBI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 엽서 한 장이 도착합니다. 프랭크 모리스와 존과 클라렌스, 이 앵글린 형제 3명의 사인과 함께 하하 우리가 해냈다. 진짜? 해? 라는 글이 적혀져 있었대요. 근데 이제 여기 카드에 나온 지문과 글씨체 모두 이제 세 사람 것이 아닌 거 밝혀졌고요. 이게 유명해져서 이제 장난쳤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수색 끝에 FBI는 공식적으로 모리스와 앵글린 형제가 샌프란시스코만에서 익사했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찾지 못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죠. 그쵸. 네. 근데 왠지 보다 보면 그 프랭크한테 감정이 이입하게 되거든요. 얘네들이 탈출했으면 좋겠는 거야. 맞아요. 그치, 영화 보면. 이게 범죄자인데. 왠지 감정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프리즌 브레이크도 그렇잖아. 걔네 원래 탈옥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자꾸 응원하게 되잖아. 약간 잡히지 말지 막. 쇼생크 탈출도 그렇잖아요. 연민을 느끼게 돼. 근데 그도 그럴 게 교도소에서 좀 인권 탄압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탈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같은 죄수들도 신고를 안 하는 것도 맞아. 얘네들은 탈출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네. 퍼스트 펭귄 아니겠어? 뭔가 뭐 난공불락이 허물어지는 그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카타르시스? 네. 그리고 그네들이 탈출했으면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다라는 게 뭔가. 그치 그거 퍼스트 펭귄. 그 당시에 FBI나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혹시 다른 데로 넘어갔을까봐 그 인근에 노점을 틀었거나 아니면 뭐 주유소 틀었거나 아니면 뭐 옷가지를 틀었거나.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을 다 조사했는데 조사하고 잡았는데 이 사람들의 흔적이 없었대요. 물도 너무 차갑잖아. 네. 나중에 그 흔적이 좀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고무보트의 흔적 같은 거. 근데 이게 말들이 많아요. 일부러 남겨놨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주요한 부위의 흔적이 아니라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 같은 것만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웨스트한테도 이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남쪽으로 갔을지도 모르는 거죠. 한번 찾아보시면 알 텐데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되게 가까워요. 얘가 섬이. 네. 그래서 그 엔젤 섬이? 네. 엔젤 섬이 알카트라즈가. 알카트라즈가. 네. 옆으로 가면 오클랜드고요. 여기 또 왼쪽으로 가면 샌프란시스코거든요. 도망갈 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로만 보면 교도소를 접할 수 있는데 우리 사실 교도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 갈 일이 거의 없지, 그치? 있으면 큰일 나지. 본인이 직접 안 가보는 되고. 것도 그렇겠지만 면회도 가는 일이 면회도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경찰서도 웬만하면 잘 안 가게 되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있는데요. 가보셨죠? 무슨요? 나는 나쁜 일로 간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삐라 주워가지고 불온 선전물이지. 그거 갖다 주러 간 거. 그래. 교도소 좀 알아보자. 자, 오늘 한 고수의 문화탐방 그곳. 오늘 떠나볼 곳은 교도소. 자유를 박탈당한 채 범죄자들이 난무하는 곳. 교도소. 뭐예요? 마지막에 너무 지우한데요? 선생님 이래요. 난 지금 머릿속에는 되게 멋있게 읽었어. 범죄자들이 난무하는 곳. 오늘 한 고수의 교도소 산책. 바꿨어, 근데. 지금 시작합니다. 이때 좀 이렇게 우아한. 우아한 노래로 깔아줘. 문화산책처럼? 문화산책. 너무 안 어울린다. 그럼 일단 교도소에서 교도하는 소야. 교도가 올바르게 이끈다, 뭐 교화시킨다 이런 거겠지. 그런 거. 예, 범죄자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곳, 혹은 형벌을 집행하는 곳. 그 예전에는 형무소라고도 이제 네네. 그건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고. 네. 궁금한 게 뉴스 보면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런 말이 막 나와. 네. 근데 둘 다 뭐 두 군데 다 사람 가둬두는 곳인 거는 알겠어. 근데 정확하게 그 차이를 모른단 말이야. 구치소에서 있다가 판결 나면 형무소, 아니, 그렇지. 교도소로 가는 거죠. 교도소는 아까 설명했듯이 법원의 재판이 완전히 끝나서 이 새끼가 사형인지 징역인지 또는 금고형인지 이렇게 형이 확정돼서 집행을 받는 곳이지. 교도소는. 그래서 최순실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금방 전에 내가 징역형, 금고형 이랬단 말이야. 네. 이건 뭐냐? 징역형은 수감 중에 노동을 졸라 해야 돼. 징역형은. 징역형은. 근데 금고형을 받잖아. 이거는 노동을 안 해도 돼. 그래서 금고형을 받는 게 낫지, 차라리. 그렇죠. 징역형 이게
말이 그냥 노동이지 되게 빡세. 그럼 구치소는 아까 메르미가 말한 대로 구속까지는 됐어. 구속은 됐는데 아직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거야. 미결수. 미결수지 그러니까. 근데 이 미결수가 더 많어. 그래서 이 구치소가 되게 모자라 우리나라에. 네, 맞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교도소에 몇 개의 사동을 빌려가지고 거길 구치소로 같이 쓰는 교도소도 있어. 맞아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재벌 회장들이나 음. 그 최순실 같은 이런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아서 1인실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 줄 요약하면 검사한테는 구치소, 판사한테는 교도소. 간단하네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36개 정도의 교도소가 있어. 구치소는 11개가 있고 부족하지 딱 봐도 구치소 개수가.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에 교도소를 짓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반대한단 말이야. 반대하죠. 괜히 막 범죄자들 집단이잖아. 아무튼간에 이게 네네. 모아두는 데잖아. 근데 청송교도소 알지? 네. 그 청송이 사과로 유명하잖아. 청송 사과 원래 유명한데 교도소가 더 유명해. 근데 여기 주민들은 반대야. 오히려 찬성해. 좋아했어요? 청송 여자 교도소도 빨리 지으라고 여기에다가. 오. 왜냐? 교도소가 생기면 지역 발전이 되는 거야. 맞아요. 왜냐면 교도관들도 거기 살아야 되고 되고 면회도 올 텐데. 면회도 해야 되고 또 변호사들도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지역 사회에 좀 도움이 되니까 똑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장점이니까 그거는. 그런 지역에서는 좋아하는데 음.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도나 여기 서울에도 많어. 이런 데서는 새로 짓는다고 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지. 강남에 진다고 생각해봐라. 강남 아줌마들 막 난리나지. 근데 실상 필요한 거는 그런데 구치소가 필요한데 법원이랑 가깝지. 이 새끼 오늘 내 앞에 있으니까 좀 내가 편하네. 자, 그럼 범죄자들을 다 똑같이 분류를 하느냐? 범죄자들은 1에서 4등급으로 나뉘어. 그렇죠. 1급은 막 죄질이 막 되게 약하고 반성을 막 하는 재소자들. 이게 1급이야. 그럼 4급은 반성 안 하면 1급 안 내는 거예요? 반성을 해야 돼. 그래요? 4급은 되게 막 흉악범 이런 애들이 4급이야. 반대인 거지. 우리는 1등급이 막 되게 더 무시무시한 건지 알잖아. 그렇죠. 근데 1등급이 바둑이랑 똑같네요. 약한 거. 4급은 되게 무서운 흉악범들. 그래서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서 그에 맞는 교도소로 가는 거지. 그럼 이제 교도소에 가면 뭘 하냐? 재소자들이 일단 작업을 시켜. 추적. 그 우리가 보기엔 뭐 그냥 애들 놀리면 뭐해? 그냥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박스도 접고. 이게 원래 의도는 강제 노역을 하는 형벌인 거야. 이게 그쵸. 이 노역을 시키는 게 이 의미가 강제 노역이잖아. 네. 근데 이 노역으로 교도소 비용 절감도 되게 많이 돼. 그다음에 직업 교육도 많이 하고 너 나가서 하더라고요. 뭐 자동차 정비할 수 있게 영접이나 뭐 이런 영접도 알려주고. 네. 그리고 월급도 줘. 그 노역을 하는 대가로. 그것도 모아서 나중에 나갈 때 조금 그렇지. 쓰라고. 적금식으로. 네. 근데 제일 많이 받는 월급이 한 40에서 50만 원. 그리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책상이랑 걸상 같은 거 있잖아. 네. 이게 다 교도소에서 만들었던 거야. 얘기 들어봤어요. 이렇게 노역을 시키는데 사형수들이 또 있잖아. 음. 이 사람들한테 노역을 안 시켜. 왜?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이 아니라 노역을 하는 재소자들은 형을 집행을 받았잖아. 네. 그러니까 그에 따른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죗값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집행을 받아서 그에 따른 노역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사형수는 아직 형벌이 안 내려졌잖아. 네. 사형을 당해야지 이 사람은 집행을 당한 거야. 그러네요. 아직은 판정이 아니네. 그러니까 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거지 사형수는. 그래서 노역을 안 시키는 거야. 근데 사형수 중에 저희가 지금 사형을 집행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사형수 딱지만 받고 노역을 안 하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사형수는 좀 잘 안 건들잖아. 그렇죠.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참고로 재소자들이 이렇게 지금 일을 하잖아 여기서. 그걸 만든 거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도 있어. 그래요? 네이버에 교정본부, 네, 본부. 교정본부라고 치셔서 들어가면 휴지도 있고 책상도 팔고 막 걸상도 있고 휴지, 가구 막 이런 거 팔아 싸게. 싸게 파는 거. 그러면은 이제 교도소에도 이제 서열이 있을 거 아니야. 있죠. 먼저 방장이 있어. 광장 있죠.
원래 방에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 게 원래가 관례인데 보통 조폭이나 힘센 사람이요. 전과가 많아서 이 생활에 막 이골이 난 사람들 있지. 이 순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냥 한마디로 좀 센 놈이 하는 거야 방장은. 그 다음이 한고수님이 이제 방장하는 거죠. 아니지 강력 조폭되지. 그 다음이 총무. 강대리네. 이게 배식 반장이라고 불려. 네. 주요 임무가 방장의 그 수호 천사라고 보면 돼. 강대리네. 딱이네. 그림자, 섀도우, 앵겔. 그 밑이 셔틀. 아, 네. 빵 샤틀이잖아요. 저네요. 그 딱딱 넘어네. 주요 임무가 이 셔틀의 주요 임무는 말 그대로 방장의 빵 셔틀이지. 네. 되게 빠듯빠듯해야 돼. 빵 셔틀은 완전 도팔이지. 야 이거 너 알아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근데 젊은 애들이 많이 하고 요 셔틀까지만 방장하고 같이 이제 겸상을 할 수 있어. 너네 근데 그거 알아? 영화에서 보면 막 다 같이 급식소 같은 데서 밥 먹잖아. 네. 안 그래. 방에서 먹죠. 방에서 그냥 네. 여기 6인실이다. 그러면은 6인분치 딱 주는 거야. 알아서 먹어야 돼. 그래서 아까 총무가 배식 반장인 거야. 네. 잘 보여야겠지 배식 반장한테 그냥. 일반 잡범인데 그 다음이 메름이. 아니야 메름이 있어. 아, 그래요? 있어? 맞네. 일반 잡범인데 많지. 여기 지금 범죄자가 수많이 모여있는데 그냥 일반 잡범의 주요 임무는 그거야. 백성. 그냥 백성 역할 하면 돼. 그리고 이제 특별 케이스로 선생님이라는 계급이 있어. 선생님? 선생님이라 불려. 똑똑한 사람들 말하는. 그치. 이 선생님은 조폭 다음으로 힘이 있어. 오. 메름이가 겸직하면 되겠네요. 근데 내가 그래서 이걸 메름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왜 백성이래. 잡범에 넣고 싶었던 거야. 그 폭력 시위 같은 노조 출신들 있지. 네네. 노조 막 금속노조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조폭보다 더 몸 좋잖아. 목물 먹은 사람이군요. 그렇지.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런 사람도 있고 노조 출신도 있고. 네네. 특히 마동석 같은 노조가 출신이 왔다 그래봐. 그 방장도 못 건드려 잘. 그러니까 약간 마동석 진짜 금속노조 잘 어울리지 않냐? 학생 운동하고 막 이런. 그리고 법이나 사회에 관해서 지식이 있는 부러진 화살을 생각하면 돼. 네. 안성기 씨. 네네. 날 쏘고 가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교도 소장들도 알랑방구 끼지. 네. 나 이번에 이런 일에 휘말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요 임무는 제갈공명이라고 보면 되겠지. 참모. 아 이게 메르미에 가깝겠네. 그 다음에 신의 영역이 있어. 이건 들어봤을 거야. 일명 범털이라 그래. 범털. 그쪽 세계에서 처음 들어봤어? 그 정치인이나 재벌들 이런 사람들을 똑방 쓰는 사람들. 이 범털들은 교도 소장도 못 건드려. 그럼 누가 생각나겠어? 순실 씨. 있잖아요 이건희. 그래서 구치소에 그 막 청문회 하러 직접 찾아갔는데도 적조 안 시켜주잖아. 그 잘못 건드렸다가는 소장이나 직원들이 승진은 고사하고 잘릴 수가 있는 거야. SK 회장도. 소장도 못 건드는데 방장은 뭐 말도 할 수 없지.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만약에 건드렸다. 밖에 조직 와야 돼요. 조직도 함부로 못해.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건드리면은 범털들은 그 안에서도 지시를 내릴 수 있어.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복시켜. 권력도 있고. 이 교도소에서도 돈이 최고야. 진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한 번쯤 그렇게 살고 싶다. 아 범털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이 부모가 완전 개판인데 돈이 엄청 많은 집에서 살아가고 싶냐. 근데 집이 엄청 화목해요. 근데 찢어져. 아니 찢어지진 않지만. 아니 찢어지자 그냥. 찢어질까요? 완전 찢어지는. 그래야 생각이 되지 완전히. 부모는 진짜 화목하고 가정 환경이 너무 좋아요. 아씨 고민되는데. 이 우두유래던데. 선택해야 돼. 둘 중에 하나라면. 이 집은 완전 지금 완전 막 둘이 막 부모가 쌍욕하고 막. 그래 돌아가면서 얘기해보자. 너는 강대리는? 저는 화목한 가정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그래도, 싶어? 예, 반대로? 예, 반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해요. 안도파르. 좀 화목한 가정에서. 아, 네. 왜? 그냥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비록 찢어지지만 네. 밥도 못 먹고 살고 있지만 네. 그래도 후회하겠죠. 후회하겠지만 좀 화목한 가정에서 좀 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똥구녕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데 화목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거 가정 빼고 그런 가정을 빼면 빼고. 뭐 현실감 저것도 다르게. 현실 어차피 저기 잘 사는 것도 현실감이 별로 없으니까. 네. 여러분은 고수님은요? 나는 입술이 왜 발을 떨려? 진짜 고민된다. 근데 나는 부모가 얼마나 개판이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부모가 막 네크로필리아 막 이러면서 안 돼요. 그냥 싫어요. 싫어요. 네. 진짜 완전 살래요. 막 스와핑하고 막 오씨 방금 좋아하신 거 아닌가? 무당벌레 막 네, 막 그런 거 좋아하고 막 진짜 완전 개차반. 벌레 옷 입히고 네, 막. 근데 돈만 많아. 아씨 그 우드유 레더에 나오는 그런 그런 재벌. 나도 강대리님처럼. 좀 막 때릴 거 아니야 나 부모가. 그러니까요. 막 칙찍질하고 막. 아니 나 화목한 가정 할래. 화목한 가정. 왜냐면은 저는 한번 개 막나이처럼 한번 살고 싶어요. 아니 존내 두드려 만다고. 그래서 그 시간만 그런 거니까. 처음에 그건 없었잖아요. 아니 맞아. 완전 극악무도해. 네, 완전 개차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찢어지는 거다요 빨리. 찢어져. 여기만 찢어지면 다 찢어져. 계속 찢어져. 어딜 가도 행복하지 못해. 청취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니,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제일 하층 계급이 있어. 바로 성폭행범들이나 맞아요. 아동 범죄자들, 네. 페도필리아지. 오자마자 다구리 당한다고. 또는 소아성애증이나 성폭행 범죄자들보다 더 심한 사람이 부정부패 경찰, 공무원. 이 사람들은 맞아. 완전 개차반 되는 거야. 그렇겠죠. 그냥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거야. 그 조두순 알지? 네. 이 새끼도 거기서 왕따랑 괴롭힘 엄청 당했대. 조두순도. 지금 독방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던데. 뭐 보복한다고 그러고 막 네. 그러고 있죠. 그리고 그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강간당할 확률도 제일 많대. 너 이 새끼 똑같이. 강간해서 왔지? 너도 당해봐 이 새끼야. 근데 그걸 알고 잡혀 들어갈 때 막 일부러 막 수염 기르고 몸에 문신하고 좀 약간 좀 허세 세 있게. 보이려고 그래 봤자 표정물이 되기 쉽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성놀이개로 전락이 되잖아? 그러면 펠라치오를 시켜. 더 잔인한 게 치아를 다 뽑아버려. 일단 왠지 알겠지? 그치 물 수 있으니까. 물 수 있으니까. 아, 저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왜? 부드러워지게 하려고? 네. 제가 답변된가요? 아, 그렇구나. 도파리는 긍정적이야 그런 부분에서. 피오딕토필리아. 이거 뭐 과거에는 그랬겠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 이렇게는 지금은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지금은 이제 인권이 막 장난이 아니거든. 그리고 뭐 안에서도 편지 써가지고 뭐 다 찍을 수 있어. 네, 제소하고 한다니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미국에 어떤 포스터가 있거든. 그림이 그려. 무슨 그림이냐면 구멍이 두 개 딱딱 그려져 있어. 그리고 하나는 조그만 구멍인데 그 밑에는 5원짜리만한 구멍이야. 그 다음에 옆에는 휴지 구멍만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근데 그 5원짜리 밑에는 지금 현재 당신의 학문. 그 다음에 휴지 심지 그림 있잖아. 그 큰 그림에는 교도소 출소 후 이렇게 써 있어. 출소할 때 기저귀 차고 나갈 수도 있대.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 외선 동양 남자가 가면 장난 아니라잖아요. 그래, 뭐 5원짜리만한 게 휴지 구멍 많아지는 거야. 이거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 그 부러진 화살 나 그 부분 나 너무 그거 진짜 찝찝했어. 보는데 거기 그 부분에서 가장 힘들었어요. 나도. 진짜. 진짜 나 진짜 너무 수치스러워. 그 보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러워. 너무 죽고 싶었을 거야 진짜. 남자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약간 느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절대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안 돼. 절대. 그리고 수감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계급이 있어 또. 수감자들 사이에서 반징역살이라고 불려. 바로 교정 공무원, 교도관들이지. 그렇죠. 강간범, 살인범을 가족보다 더 많이 봐야 해.
아, 이 직업이. 그 스트레스가 그럼 말이 장난이 아니지. 그리고 협박도 막 하고 할 거잖아요. 힘들게 이거 공무원이야.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 됐는데 막상 현장에 투입되잖아. 그럼 하루 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대. 제 사촌이 교도관이에요 지금. 아 그래? 네. 어디에서? 지방에서. 보통 막 일주일을 못 넘긴대. 네. 그 형 근데 덩치가 덩치는 제 한 3배 많아요. 일부러 그렇게 시켜야 돼. 왜냐면 처음에 이제 현장 딱 투입시키는데 일부러 이제 막 시비 걸지. 교도관들이 저 새끼 어떤가 테스트하려고. 신참이니까. 일부러 욕 막 하고 막 그런데 그걸 다 견뎌내야 되는 거야. 야, 뭐, 니 족도 뭐 모르는 새끼가 왜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럼 페이는 좀 세요? 아이 공무원이야. 아, 공무원이에요. 옛날에는 페이는 적었지만 옛날 과거야. 60, 70년대 이때는 뒷돈이 좀 있어요. 뒷돈이 장난이 아니지. 그때는 뭐 담배만 팔아도 장난이 아니야. 근데 야간직하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일반 공무원직보다는 좀 많이 받아요. 조금 더 많아요. 네. 그 담배 못 피게 돼 있거든 교도소에서. 네, 피면 큰일 나죠. 근데 그거 막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한가치 해.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되지. 이거 바로 이따 설명해 줄게. 그래서 수감자들 중에 일부러 똥 싸는 새끼도 있어. 벽에다 막 똥 바르고. 미친 척 하려고요? 아니 그 교도관이 치워야 돼. 저때 말하고? 쏟대 보라고 진짜. 그리고 근데 이거는 똥 처리하는 건 더럽기만 하면 끝이잖아. 근데 그건 그렇다 쳐. 자살한 재소자를 이 사람이 치워야 된단 말이야. 교도관들이 최초에. 그러면 그 자살한 재소자를 봤을 때 그 스트레스랑 그게 장난이 아니래. 외상후 스트레스 막 이런 거에. 지하철 그 그래 기관사분들도 기관사분들도. 근데 그 이제 매체에서 간수라고 부르잖아. 옛날에 막 간수. 네. 그 간수라는 이미지 때문에 주위 시선이 되게 좋지 않았어. 옛날에 비리도 좀 있었고 하니까. 근데 안 그래 실제로는. 지금은 되게 따뜻하고 지금 인간적으로 대해줘. 어쨌든 사람 사는 곳이잖아. 범죄자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범죄자들 중에 개 중에 누명 써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요. 진짜 이러면 안 되지만 욱해서 욱해서 간 산소가 사람들도 못 되게 많을 거야. 순간을 못 참아서. 서로 그렇게 해야지 안에서 관리가 되지. 막 요즘 같은 세상에 막 윽박 지르고 안 이렇게 돼, 안 돼. 한다고 해서 컨트롤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인권이 막 중요시 되니까 잘못해서 만약에 교도관이 열받아가지고 희롱해가지고 교도관을 재소자가 막 야 새끼야 막 교도관을 희롱해가지고 교도관이 걔를 때렸어. 그럼 잘못하다가는 바로 잘리지. 잘리는 건 다행이고 재소자들이랑 같은 옷으로 낼 수 있어. 아 진짜요? 어휴. 아, 만약에 진짜 심하게 폭행해서 그러면 폭행죄로 들어가는 거. 그럼 재소자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럼 장난 아니겠지. 신고식 당해야지 이제. 근데 그 영화 7번방의 선물 있잖아. 예. 다른 데서는 교도관 이미지가 막 그렇게 안 좋게 나오는데 여기 영화에서는 교도관이 되게 좋은 이미지로 나오거든.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그래서 어떤 교도관이 이 영화 보다가 내용이 슬퍼서 본 게 아니라 교도관이 너무 좋게 나와서 좋게 표현해줘서 고마워서 울었대. 자, 그러면 이런 계급이 있는데 아까 설명했지만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잖아. 예. 그러다 보면 성적 욕구는 남자 여자 가릴 게 없어요. 힘 있는 여자가 약한 여자한테 펠라치오 시키는 일도 있어. 여자 교도소에서.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내가 듣기로는 여자 교도소에서도 막 자위가 이루어지고 그래. 그 영화 있잖아요. 여자 교도소에 있는 금자씨. 금자씨. 예, 맞아요. 금자씨에서 나오잖아요. 여자 교도소에서 이건 내가 옛날에 들은 거야.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생선이나 막 요구르트 같은 거 있잖아. 이거를 어디다 이렇게 풀어놔. 그러면은 길고양이가 오잖아. 그럼 길고양이를 잡아. 중요 부위를 고양이한테 핥게 한다거나. 여자 교도소에서요? 고양이 혓바닥 되게 까끌한데? 아 그래? 이거는 무슨 필리아예요? 이거는 주필리아지. 주필리아. 주필리아. 그런데 재밌는 게 남자 교도소, 여자 교도소에서 서로가 펜팔이 이루어지고 있어. 거기서 사랑이 싹. 아유 그럼. 어디 가나 하여튼 짝짓기는. 그 왜냐하면은 교도소에 또 테레비가 있어요. 걔네 방마다.
근데 그 테레비는 우리가 보는 뭐 MBC, KBS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교종 방송국에서만 틀어주는 거 있지. 그런 방송만 나와. 국군 방송 같은. 그렇지, 국군 방송 같이 그런 것만.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사연이 막 오고 갈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라디오식으로 DJ가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뭐 저는 뭐 지금 열심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근데 이제 팬팔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여자